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윤석열이 옳았다. 아니 형님들 그거 이재명 브라질 노조위원장 만난 거 봤습니까? 어깨 툭툭 치고 어깨 동무하고 완전 그 신새끼. 나 진짜 아니 우리나라 민노총 노조위원장이 트럼프 어깨에 손 올리는 거하고 똑같잖아. 도라이 아니야 이거 이 새끼들. 야 언론 뭐하냐? 자국 대통령이 병신 취급받고 있는데도 씨발 언론에서 보도 하나 안 하냐? 전 세계 돌아가면서 씨발 진짜 나라 꼴을 개소수로 만들고 있네 진짜. 아유 씨. 병신새끼 하나 대통령 만들어놨더만 어디 가서 씨발 노조위원장 새끼하고 친구 먹고 오고 있다. 병신새끼가. 아유 쫄아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댕긴다. 방구석에서는 어깨 힘주고 목에 힘이나 주지. 브라질 가가지고 브라질 노조위원장한테도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고 뭐냐? 야 니가 노조위원장 밑에냐? 진짜 천하의 개병 새끼가 대통령 되더만은 여기저기 나 돌아다니면서 씨발 국격을 그냥 아예 그냥 갉아먹고 앉아있네. 쥐새끼 아니랄까봐. 대통령이란 새끼가 정부가 관리하는 방산도 아니고 반도체 장사하러 갔다가 숫자놀이 선언해가지고 주식시장을 카지노로 만들고, 정책실장이란 새끼는 금융위 쪽에 부추겨가지고 ETF 상장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으로 만들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니 뭐니 온갖 개지랄 구라질 하면서 전력망 부지 확보 자체도 안 하고 있고 진전도 안 되고, 트럼프 눈밖에 나서 외국인 자금 대거 이탈하고 한국 코스피 빠진 게 언제부터냐? 전라도에 삼성 하이닉스 공장 짓는다는 이유부터잖아. 이래도 모르겠냐? 이게 신호탄이라는 거를? 내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존나 많아. 지금 정도껏 해야지. 내가 그랬잖아. 뭐든지 적당히 하라고 이 새끼야. 너그 제명이 노조위원장이 툭툭 치면서 어깨동무하고 어깨치고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더라. 좋겠다 이 새끼들아. 신새끼 쫄아가지고 눈을 어디 둬야 될지도 모르고. 아유 그게 일국의 뭐 재래식 군사력 뭐 세계 5위의 대한민국이냐 그게? 총 맞아 뒤질까 싶어서 씨발 눈가리를 어디 둬야 될지도 모르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눈가리를 씨발 봤어야지. 쇼츠로 존나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국격 살살 녹는다. 씨발 언론 새끼들이 더 나쁜 새끼들이야. 어떻게 하는 짓이, 이 좌빨 빨갱이 새끼들은 하는 짓이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냐? 밖에 나가면은 씨발 기도 못 펴는 새끼들이, 눈도 똑바로 못 뜨는 새끼들이 집구석에만 들어오면은 씨발 밥상 걷어 차고 있어 이 개자식. 자, 이재명이가 홀로코스트 관련 발언했을 때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 경시한 내용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라고 했죠. 오늘 이 이야기 할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비행 시뮬레이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그만한 경비행기죠. 경비행기 타고 인천에서 부산 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제 망상이에요. 오늘은 제 망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팩트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망구 저 혼자 그냥 똥 누면서 머릿속에서 그린 그림을, 일종의 드라마 대본 같은 겁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자, 이재명이 유대인 홀로코스트 언급하면서 깝쳤죠. 그래서 이스라엘 외교부가 최초로 공식 사과 요청까지 했는데 이재명이 쌩 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리콘밸리 가서 젠슨 황하고 하이닉스, 삼성 앉혀놓고 식군이 뭐니 하면서 제가 주가 조작하려고 깝쳤대 했죠. 자, 제가 형님들 예전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전 세계 큰 손들이 다 유대인의 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경제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도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뭔 뜬금없는 소리냐? 지금 우짜라고 니는 이스라엘이 고향인 유대인, 돈 많은 유대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 지금 그 이야기냐? 다른 나라도 다 떨어지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냐? 라고 저한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냥 한 편의 소설을 형님들께 써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는 이런 소설을 집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의 한 부분을 형님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힘들 거라는 이야기 이미 했었습니다. 유대인의 돈이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 자, 먼저 주식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자, 외국인 자본들은 이렇게 주식을 매수를 하기 시작.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들어온 돈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외국인들은 1차 매도를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하는 거를 누가 받아먹었죠? 이걸 개미들이 받아먹.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서 2차 정산을 합니다. 개미들이 받아먹. 근데 개미들이 더 이상 받아먹을 돈이 없어. 외국인은 매수 중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늘었죠. 자, 지금 이 구간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충격입니다. 연기금이 약 1,450조가 있었는데 1,800 뭐 한 90조까지 돈이 불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1,500조로 내려왔어요. 연기금 본전치기 하고 있어요. 받아먹을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줍줍줍줍. 시장에 있던 120조는 연기금도 먹은 게 없어요. 그럼 이 시장의 120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외국인이 가져갔어요. 쉽게 말해서 상승장에서 부분 정산하고 던지는 걸 개미가 받아먹으면서 상승장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2차, 1차, 2차, 3차, 4차 분할 매도에 들어가는 거를 개미들이 계속해서 받아먹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는 거를 또 개미들이 받아먹고 그리고 외국인과 개미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갭을 채워나가죠. 그런데 이제는 이 갭을 채워줄 돈이 없어요. 한국 개미들. 왜냐하면 전부 지금 파산 직전에 가 있거든. 물론 오래전에 사놓으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30만 원, 30층을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형님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조종 세게 올 거다. 각오하고 진입하라 그랬죠. 자, 형님들. 저는 지금 요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왜? 받아먹을 개미가 없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금융감독원이나 시장 동향 데이터 뭐 네이버나 이런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제 올해 초부터 순매도 기조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자금을 지속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익 실현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던진 물량을 개미들이 받아먹었죠. 그래서 약 40에서 50조 정도 이익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자금이 이탈한 거는 사실이에요. 한국 시장을 떠났습니다. 자, 이 자금 이탈을 두려워한 이재명은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미 정부의 입장으로 판단을 하고 선제적으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을 잡아두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죠. 자, 이거는 거대한 세력에 의한 움직임이죠. 금리가 올랐음에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는 이거는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의도성이 있다. 자, 지금 형님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요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단기간 내에 수십조 원을 코스피 시장에다가 내라 팔면서 현금화했고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탔고, 그죠? 그렇다는 거는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상향 빔을 때리면 끊임없이 약을 팔았지. 결국 개미들이 그 약을 받아먹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했죠. 지금 삼성은 약 34%인가? 하이닉스는 45% 빠졌죠. 제가 왜 삼성을 가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지 이제 그 결과값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정권 분석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구조적 취약성의 노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존나 멍청한 소리예요. 외국인들은 쉽게 말해서 투기 세력인 이 코스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큰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충분히 체크하고 그 취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나갔는데 우리는 이 제도를 만들면서 이 취약한 부분을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런 거대한 큰 자금의 이탈이 일어나고 나서야 우리 시장의 문제점이 뭐라는 걸 이제 찾은 거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결국은 외국인들은 수익을 내고 손을 털고 나간 이 상황에 지금 한국이 하는 거는 뭐다? 자국민 투자자들 돈 잃은 개미들의 목을 조아서 거기에서 돈을 더 짜내겠다는 이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그 빠져나간 자본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유대인들의 돈일 확률이 높고 그들의 자본을 순간에 다 뺀 건 한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형님들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미국은 지금 금리가 동결됐지만은 미국 시장 반응은 금리를 올릴 거라는 기대 심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미국은 금리를 동결했지만은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더 강해지고 시민들은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커지겠죠.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큰데 금리가 안 올랐단 말이야. 안 오르니까 국민들은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빚 있는 국민들은 기분이 좋아진 거야. 빚 이번에 금리 또 오를 줄 알았는데 금리가 고정이 됐네. 야, 다행이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시장은 미국 시장의 금리는 또 오를 것 같다라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이 금리 상승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는 고정을 시켰지만은 마치 금리를 올린 것과도 같은 지금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동결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금리 인상의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고 하지만 현실은 빚 있는 미국 형님들 한숨 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거예요. 아마 다음 분기 때는 미국의 금리가 기습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미국이 한껏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금리를 동결했다는 거는 다음 분기 때 금리를 기습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자, 그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형님들. 그거는 차후 문제인데 경제는 심리 게임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올린 것과 같은 지금 시장 경제를 보이고 있단 말이야. 동결했지만. 자, 이렇다는 거는 미국이 0.25% 정도의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미국의 저런 심리적 어떤 현상에 의해서 한국은 추가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될 가능성이 아마 이번 추석 지나거나 올 연말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올 연말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추가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은 어차피 망한 것 같고 그럼 환율이라도 잡자라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환율을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인상이야. 자, 어차피 지금 대출 다 막아놨으니까 금리 좀 올린다고 뭔 큰일이 생기겠어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내년 1분기나 2분기에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2번 연속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원화 강세 효과가 생깁니다. 원화 강세가 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수출 밥 말아먹는 겁니다. 경제가 형님들 이래서 이게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약세가 되고 금리를 올리자니 원화가 강세가 되고 거기에 미국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같이 금리가 올라가야지 달러와 한화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한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려버리면 원화 강세가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일본 된다. 대한민국 경제개발 20년을 떡 싸먹는 거예요. 일본이야 워낙 기본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내수로 버틸 수 있어요. 일본은 수출 없이 내수 시장만으로도 국가 경제가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내수 시장 촛도 안 팔려요. 형님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1년에 자금의 이동은요. 이거는 누군가가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조작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러다가 코스닥 주식 하나 가지고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 하나 가지고 한 회사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 회사 상폐시켜버리는 세력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이 지금 흘러가요. 굉장히 지금 무서운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니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하죠. 그리고 급등을 하면은 뭐가 생기죠? 불확실성이 생긴다. 자, 미국이 지금 금리를 딱 동결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미국 장기 국채인 10년물하고 30년물이 바로 급등해버렸죠? 그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냐고. 원화 강세로 가버리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글로벌 지표 금리 자체가 치솟으니까 자, 국채 금리가 1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의 이자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지표 자체가 올라가게 돼 이제. 우리나라 채권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게. 한국의 채권 금리는 안 오를 것 같아? 우리도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 금리 전체에도 어떻게
금리를 0.25% 올렸지만 더 올리라는 상승 압력이 들어온다는. 자,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금리를 동결을 시키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지만은 미국의 장기 금리 급등과 이번에 이란 문제죠. 중동. 그게 따른 국제적 유가. 그런 것 때문에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기대. 지금 형님들 미국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미국 금리가요 3.5%에서 3.75%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얼마일까요? 2.75%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고금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의 금리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비춰서 봤을 때 절대 고금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계를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이 고금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시장의 금리는 미국 인프라를 감안하고 본다면 결코 고금리가 아니다. 자,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서서히 개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화 강세. 자, 대한민국 물가, 가계 대출 다 비싸잖아. 이거 다 빚인 거거든. 물가 비싼 거, 우리나라 가계 대출 역대 최고죠. 이 증가하고 있는 이 가계 대출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한국은행이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가계대출 통제가 되질 않아요. 자, 이재명이 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0.25% 기습 인상했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판단했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이재명은 어떻게 됩니까? 망국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찍들은 그런 거 몰라.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을 또 한 번 단행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 그게 언제다? 올 연말에서 내년 초. 밸런싱 작업을 안 하면은 한국 경제는 그냥 무너져. 형님들, 환율이 낮다고 무조건 환율이 낮다고 해서 환율이 낮다고 해서 원화 강세가 아니에요. 환율이 높다고 해서 원화 약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환율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환율이 우리가 많이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다 해서 원화가 약하다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하지만 지금은 원화 약세가 맞아요. 왜냐면은 소각해야 될 돈들이 소각되지 않고 시중에 지금 계속해서 굴러다니고 있단 말이야. 문제는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는 돈들이 소각이 되고 한꺼번에 소각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회사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듯이 우리가 뿌린 돈을 조금씩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시중에 지금 너무 많은 돈들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들이 서민들 손을 거쳐서 흐르는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고여 있다는 거야, 돈이.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사람만 벌고 있고 정작 돈을 써야 될 사람들은 손에 돈 한 번 쥐어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거야.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글로벌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조정장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고금리, 긴축,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이미 오늘 시장에서 상당한 패닉이 왔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이 되고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 더 이상 대한민국에 있는 개미들이 코스피에서 받아먹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받아먹질 못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패닉이라고. 이게 왜 패닉이야? 지금이 바닥인지 알면서도 더 이상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실물 경제나 물가 지표 중심의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아니, 얘네들이 몰라서 무식해서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 마음이 너무 급하다는 거야.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거야. 이재명이 너무 조급해 지금. 지금 이재명이 하고 다니는 거는 마치 미국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잖아. 중국이 좋아할 일만 하고 있잖아. 즉 중국이 미국 눈치 보고 못하는 걸 한국을 시켜서 이재명이 대신 하고 다니는 형국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중국의 사절단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자, 결국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한국은 그동안 너무 금리가 낮았고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심리적으로는 반드시 더 인상된다는 기대 심리로 한국의 금리 인상이 투자자를 잡아두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한국은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더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님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는 일. 최대한 이제 어렵지 않게 형님들에게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제가 한 이야기들의 대부분은요. 어떤 형님들의 산업을 바라보거나
돈을 바라보는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는요, 심리성. 대중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마치 금리가 상승한 것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도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게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그래서 모든 게 실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거는 바로 대중의 심리다. 그들의 착각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글로벌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많이 어려웠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꾹!